순서 있게 배열한다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의는 이렇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게 정의예요. 전체 대상이 몇 개인지 서로 다른, 이게 서로 달라야 됩니다. n개. 그 다음 중복은, 그러니까 뽑았던 걸 또 뽑는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 선택을 몇 개 하냐면 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r은 n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거나 최대한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n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개 중에 5개를 뽑는다는 뜻은 뽑았던 거 또 뽑는 경우 빼놓고는 3개 중에 5개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n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배열의 상태는 일렬로 배열한단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순서 있게 배열한다거나 아니면 직책 구분되게, 뭐 회장, 부회장 이렇게 직책 구분되게 배열하는 케이스가 순열입니다. 그래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기호로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NPR이라 부르고, 계산법은 이렇다고 그랬죠. n 하나씩 카운팅이 작아지죠. n-1 또 하나 작아져요. n-2 해서 쭉 곱해서 곱한 숫자 총 개수가 r개가 되도록 곱하면 NPR의 계산법이 나오고, 그 NPR을 계승이라는 건 이런 거죠. OPO라는 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다 배열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O팩토리얼이라 부르고, 계산법은 5부터 숫자 5개를 곱하다 보니까 결론은 5부터 숫자 5개를 곱하려면 5부터 자연수까지 모두 다 곱해야 되고, 이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5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5의 계승이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계승의 방법으로 저 순열을 표현하면 앞에서 뒤를 뺀 숫자에 팩토리얼 붙인 거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한글로 그때 써드렸죠.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외우시면 한글로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영어로 외우면 좀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서 팩토리얼 계산하게 되며, 몇몇 개 기억해야 될 게, 뭐 MP0는 1이 되며 MPN은 n 팩토리얼이 되고, 당연히 뭐 MP1은 n입니다.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한 번 곱하는 거니까 n이 되고, 그럼 팩토리얼 계산하다 보니까 1 팩토리얼은 1인데 0 팩토리얼도 1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 팩토리얼은 자연수 1부터 곱해서 1까지 곱하는 거고, 0 팩토리얼은 곱하지 않겠다, 느낌상 약간 뽑지 않는다라는 경우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거는 뭐 이해를 하려기보다는 그냥 연산 처리하기 위해서 쓰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순열을 기억하고 나니까 순열이 이거라는 얘기죠. NPR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복한 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일단 개념은 그래요.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해요. 이렇게. 이게 순열이라고 했죠. 근데 2개를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2팩토리얼이에요. 2 곱하기 1. 3개를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3팩토리얼. 4개를 일렬로 배열하시오. 4팩토리얼. 그럼 r개를 일렬로 배열하라는 얘기는 r팩토리얼이 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라고 해서 n개를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경우에다가 r팩토리얼 곱한 게 저기 있는 순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뽑아놓고 걔를 배열하진 않는 거예요.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뽑는 경우의 수는 얘만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양변을 r팩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r팩이 저로 넘어갑니다. 그럼 r팩분의 NPR,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조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한글로는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조합의 연산법입니다.
조합의 연산법. 그럼 조합의 표기법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NCR이라고 쓰기로 약속합니다. NPR처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막 배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조합이 된다. 그래서 계산법은 이렇다. 그러니까 NPR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조합의 계산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OC3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분의 OC가 아니고 P로 바꿔야 돼요. OP3. 그럼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부터 내려면 숫자 3개를 푸는 거죠. 5, 4, 3. 약분하면 정답은 10 이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조합을 우리가 배웠던 이제 순열처럼 설명드리려면 이런 거죠. 주머니 안에 1, 2, 3 숫자 3개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내가 2개를 뽑을 생각, 2개의 구수를 뽑을 생각이에요. 근데 뽑았는데 얘네를 뭘로 쓸 거냐면 뽑은 2개를 집합의 원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됐지? 집합의 원소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 저거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1, 2를 뽑아놓고 배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의 순서를 앞뒤를 바꿔버렸어요. 2, 1로. 그 다음에 1, 3을 뽑을 수도 있겠죠? 걔를 앞뒤 순서를 바꿔서 3, 1로. 그 다음에 2, 3을 뽑을 수 있겠네요? 앞뒤 순서를 바꾸면 3, 2가 됩니다. 결론은 저기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를 본다면 총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6가지 중에 이게 자연수라면 뽑아낸 개수 2개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거라면 12와 21은 다른 숫자잖아.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게 순열이야. 순서 있게 배열할 때마다 다른 경우가 나와. 그럼 순서 있게 배열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배열할 의미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 뽑아낸 알개를 막 배열을 해야 돼요. 어디다 앞에 둘지 어떤 걸 뒤로 갈지. 그거는 순열인데 이거는 집합의 원소잖아. 그럼 집합 안에 1, 2가 있는 거와 2, 1 있는 거는 같은 케이스로 판단하죠. 그럼 같은 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6개의 집합이 아닌 그냥 이렇게 3개의 집합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뽑았던 거 또 1, 1 이렇게 뽑지 않는 이상은 뽑을 수 있는 2가지 케이스 중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3가지가 된다. 되나요? 근데 이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냐면 이거 중학교 때 계산법이에요. 3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구슬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개 뺐으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보신 바와 같이 집합의 연산으로 집합의 원소로 처리하다 보면 앞에 뽑은 게 1이고 뒤에 뽑은 게 2야. 근데 앞뒤 순서를 바꿔도 답이 똑같네? 근데 3 곱하기 2는 6가지고 이 6가지 서로 다르다는 개념인데 알고 보면 그 6가지 중에 2번씩 중복이 발생해요. 2로 나눕니다. 정답은 지금처럼 3가지 이렇게 나와요. 이 계산법이 조합입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조합은 요새 괜히 써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괜히 써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이런 흐름대로 이게 순열이구나 이게 조합이구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순열 써드리는 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정리해드린 거죠. 전체는 몇 개인가요? 그럼 전체는 위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3개죠. 중복해서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뽑은 숫자 또 뽑지는 않아요. 몇 개를 선택합니까? 그 3개 중에 나는 2개를 선택할 겁니다. 배열 상태는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그냥 나는 뽑기만 할 겁니다. 배열은 안 할 겁니다. 혹은 순서가 없습니다. 혹은 직책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케이스 있죠. 앞뒤 순서를 바꿔 똑같은 케이스. 회장, 부회장은 앞뒤 순서 바꾸면 다른 사람이 돼. 다른 직책에 다른 사람. 근데 대표 1, 대표 2. 대표는 똑같잖아. 앞뒤 순서, 직책 구분이 안 되는 거나 순서가 필요 없을 때 얘 같은 거죠. 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1, 3과 3, 1은 같잖아. 배열 상태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를 앞으로는 조합이라 부르고 그 계산법을 쓸 때는 다음처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두 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까지만 하는, 배열하지는 않는. 됐죠? 그리고 그 계산의 규칙은 이게 연산이었잖아요. 계산 규칙을 보니까 3 곱하기 2는 3p2를 계산한 겁니다.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3 곱하기 2 나와요. 2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 2가 실제로는 그 두 개를, 이 두 개를 앞뒤 순서 일렬 배열하는 순서인 2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아까 위에 써드렸잖아요. 저기 이거를 이제 일반화했더니 여기가 이제 3개가 아니고 n개로, 여기가 2개가 아니고 r개로.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킨 조합의 계산법은 NCR이 되며, 그 NCR은 NPR을 뒤에 있는 R, 뽑아낸 R만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걔로 나눠준 겁니다. 2개면 2개가 일렬로 배열, 3개면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하니까 그걸로 나누어져서 NCR을 계산하겠다. 이게 NCR 계산법이에요. 조합의 계산법. 순열이 잘 쓰입니까? 조합이 잘 쓰입니까? 그러면 조합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뭔가를 뽑아놓고 배열하는 것보다는 그냥 뽑아놓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 순열보다는 조합이 계산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잘할 수 있으면 결론은 순열도 잘할 수 있다는 뜻이야. 조합 계산법 안에 순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익히셔야 될 거. 이 흐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로 다른 몇 개인지, 중복이 되는지, 몇 개 뽑았는지, 배열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론은 배열을 안 할 거면 순열이, 조합이 되는 거고, 배열을 할 거면 순열이 되는 겁니다. 배열의 상태를 가지고 순열과 조합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쪽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선생님, NPR을 우리가 계승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는 NPR 곱하기 R팩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분자 곱하기 분모가 지금 분모 R팩분의 1이니까요. 근데 NPR을 계승으로 바꿨더니 앞에 배웠잖아요.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근데 거기다가 R팩분의 1을 곱하면 조합이 된답니다. 그럼 조합의 계승의 표현법은 뒤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결국은 요만큼은 순열이에요. 순열의 계승의 표현법. 앞에 분모에 요만큼 R팩토리 추가로 더 곱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따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순열의 분모에 뒤에 있는 거 숫자 R팩토리얼이 더 곱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따로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요. 아셨죠? 자, 책에 이제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여기 책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겠죠. 여기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설명드렸더니.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 보통 이렇게 계산, 누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더 복잡해, 계산은. 근데 말했듯이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계승으로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때를 대비해서 얘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일반 계산은 얘가 좀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2번 NC0. NC0가 뭐예요? NC0 여기 있는 거 NC0.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뽑지 않겠다. 한 가지입니다. 그럼 NCN도 마찬가지 않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 모두 뽑는다. 한 개. 모두 뽑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뽑아야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럼 NC1 여기 안 써져 있는데 NC1은 뭐야? n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n가지입니다. NP1과 사실 NC1은 답은 똑같아요. 의미도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서로 다른 n개 중에 한 개를 뽑아 그 한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 배열할 게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열한다와 배열하지 않는다가 NP1이나 NC1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둘 다 답이 n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다. 잘 봐. 내가 A, B, C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중에 세 개를 뽑아서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색깔 이렇게 분리할게요. 자, 그럼 달리. 저 세 가지, A, B, C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럼 뭐 있나요? AB를 뽑을 수도 있고 AC를 뽑을 수도 있고 BC를 뽑을 수도 있죠. 그럼 CB는 안 됩니까? CA는 안 되나요? 뽑는 걸로 본다면 AB나 BA나 AC나 CA나 BC나 CB나 같은 겁니다. 뽑는 걸로 본다면 앞뒤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봐.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를 본다면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로 본다면 아까 세 개 중에 A, B 뽑는 경우 빼고 나머지 하나가 누가 남죠? C가 남아요. C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 중에 AC 있었죠? 그 AC 빼고 남는 나머지 B, BC 빼고 남는 나머지 A.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는 A, B, C 이렇게 세 가지죠. 됐니? 이거 선생님이 왜 써줬을까 이거를? 이걸 왜 써준 것 같아? 머리 똘똘한 사람 한번 추론해봐. 이거 왜 써준 것 같아 선생님이? 왜? 왜 써줬을까? 3C2로 계산하게 되면 경우의 수 몇 개 나와요? 세 가지 나오죠. 3C1로 계산하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나와요. 경우는 다릅니다. A, B를 뽑았냐? C를 뽑았냐? 경우는 달라. 자,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우리는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경우가 아니고 경우의 수잖아, 수. 결론은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A, B를 뽑느냐,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A, B 빼고 남는 C를 뽑느냐는 경우는 다르지만 얘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나머지 뺀 나머지 한 가지. 둘은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답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 뽑으나? 세 개 중에 두 개 빼고 남는 하나를 뽑으나? 답이 동일하다는 뜻이지. 그럼 그런 케이스라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 8개를 뽑으나 10개 중에 그 8개 빼고 남는 2개를 뽑으나 답이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NCR과 NCM-R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거예요. C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앞 숫자, 여기 뒷 숫자. 이 계산법은 상황에 따라 C를 기준으로 앞에 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앞에 거는 놔두는데 뒤에 있는 거를 앞에서 뒤를 뺀 거 숫자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이거잖아요. 이게 얘예요. 10C 8을 계산하나? 앞에 10은 놔두고 앞에 있는 10에서 뒤에는 8을 뺀 숫자. 10C 2로 계산하나? 답이 똑같다는 거지. 근데 10C 8을 계산하면 굉장히 짜증스러워. 너 10C 8을 계산한다고 쳐봐. 그럼 10P 8을 8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0, 9, 8, 7, 6, 5, 4, 3까지. 이게 10P 8이에요. 걔를 8, 7, 6, 5, 4, 3, 2, 1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나누다 보니까 요만큼이 다 약분되고 지워지지. 누가 남죠?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가 나와. 그게 누구예요? 얘예요, 얘. 10C1을 계산하면 10P2를 계산한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누라고 계산법을 배웠잖아요. 이걸 계산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이 똑같은데 이걸 계산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계산법이 돼요. 그럼 언제, 이 공식은 선생님 언제 쓰는 겁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수가 앞수의 절반의 값보다 더 클 때는 보통 이게 바꿔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게 10C로 가는데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5보다 크면 이렇게 바꿔 쓰는 게 낫다는 얘기야. 5나 5보다 작으면 그냥 써도 되는데 이게 10C 6, 10C 7, 10C 8, 10C 9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바꿔서 계산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의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뭡니까? 2번도 좀 중요한데 2번은 나중에 고2 때 가서 2학 정리를 배우면 좀 더 중요하게 배워지는 건데 지금은 그냥 약간의 흐름만 좀 이해를 지금은 약간 흐름만 이해하시는 패턴으로 가봅시다. 흐름만. 숫자를 써볼게요. 10C4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9C4 플러스 9C3 이런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봐야 되죠. 9C4 더하기 9C3은 정답이 10C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똑같아. 뒷개가 하나 커. 그럼 정답은 앞에 것도 하나 커지고 뒤 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하나 커지고 얘는 하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면 얘 작은 걸 기준으로, 큰 걸 보지 말고 작은 걸 기준으로 얘도 하나 커지고 얘도 하나 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둘 다 커진다. 일씩. 그럼 이런 느낌이죠. 5C3 더하기 5C4 앞에 건 똑같네요. 두 개 숫자 하나 차이 나죠? 그럴 때는 작은 걸 기준으로 밑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키운다. 6C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계산을 좀 간단하게 위한 거죠. 이걸 일일이 처리하고 일일이 처리하면 더하면 힘들거든. 근데 이게 단박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을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조합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쉬운 뭐 교과서에 뭐 흔히 나와 있는 쉬운 문제인데 NC3이 35일 때 N값을 구하시오. NC3을 계산하는 방법은 NP3을 3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NP3은 N 곱하기 하나 작아지고 또 하나 작아지고 이렇게 그게 35 이렇게 되죠.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는 여기다 6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2, 3은 6이니까 여기다 6 곱하면 210이 되죠. 그럼 도대체 이거를 3차 방정식으로 풀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지 말아요. 저번에 조합 순영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 나오면 이걸 풀어서 뭐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숫자 별이 뭐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에요. 그럼 앞에 게 제일 큰 거죠. 뭐 이런 식이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곱해서 210이 나오냐 묻는 거지. 근데 이제 아니겠죠. 이건 숫자 너무 작으니까. 적당한 수를 찾는 거예요. 적당한 수를. 뭐가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가 적당할까요? 일단 210이라는 얘기는 2나 2의 배수나 아니면 5의 배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2로 하기는 숫자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이게 2면 안 되잖아. 이게 2면 얘는 3, 얘 4. 4, 3, 2를 곱해봐야 210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혹시 몰라서 해봤더니 딱 맞아. 그렇잖아요. 42에다 5 곱하면 40에 10 곱하면 420인데 절반값이니까 210 딱 맞네요. 그럼 얘가 7 얘가 하나 뺀 6 얘가 두 개 뺀 5 따라서 n값은 7이다. 이렇게 약간 짜맞추는 걸로 가셔야지 저걸 3차 방정식 풀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스스로가 고생길을 여시는 겁니다. 적당히 세 자연수의 곱이 210이 되도록 적당히 숫자를 짜맞춘다. 근데 쌤 빨리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 그래봐야 몇 초 차이야. 연속하는 3개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뭐 5, 4, 3 안 되네? 그럼 6 하나씩 키우면 되잖아. 6, 5, 4 안 되네? 이렇게 보면 얻어 걸리는 거지. 아 얘구나. 적당히 얻어 걸리는 거예요. 누가 좀 더 빨리 찾냐 아니면 한 몇 초 좀 늦게 찾냐의 차이점이 대단치 않으니까 너무 이거 뭐 누가 빨리 찾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잠깐 볼까요? 맨 마지막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어우 야 이거 정의대로 풀면 이래. m 플러스 2pn을 m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그게 답이 21인 거야. m 플러스에서 m 플러스 이게 자연수 n 플러스 2부터 자연수를 n개를 내려가면서 곱한다는 얘기는 그
끝에 1, 2 빼고 다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쭉 해서 마지막에 3까지. 그거를 n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거봐,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숫자가 많고 복잡하잖아.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걸 써먹으라고. 그거를 앞에 건 놔두고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거 조합으로. 그럼 이 계산은 n 플러스 2c 2가 되죠. 이거는 할만하네요. n 플러스 2p2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도 안 쓸 겁니다. 바로바로 가야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 이렇게 이 n 플러스 2c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2부터 자연수 두 개를 차례대로 곱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두 개를 곱하고 이걸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2 곱하기 1로 나눈다. 그럼 그 답이 21이 나온다. 그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하면 1로 곱해야 되겠죠? 분모에 두면 이상하니까 42. 이것도 그렇잖아. 연수간 두 자연수를 곱해서 42가 되는 숫자 7 곱하기 6 적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n값 구하는 거니까 n 플러스가 7이 되는 n 플러스 6이 되는 n값은 5가 정답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대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이제 이걸 다 해드리기 좀 그러니까요. 네, 뭐 비슷한 계산들이니까 여러분이 좀 적당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 이런 거 아까 잠깐 한 겁니다. 이런 거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앞에 숫자 너무 숫자가 조그맣네. 앞에 숫자 똑같네요. 근데 뒤에는 숫자가 딱 하나씩 차이가 나요. 그럼 이런 수를 덧셈할 때는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다 1씩 더한다. 그래서 7C 3이 된다. 따라서 n값은 7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죠? 뒤에 있는 수가 1씩 차이 나네요. 그 둘을 더하게 되면 작은 값을 기준으로 1씩 더한다. n 플러스 1C 5. 따라서 n 플러스 1이 10이니 n의 값은 9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아이고. 이거를 풀어야 되나? 잠깐만요. 한번 보고. 뭐 이런 거나 하나 해봅시다. 윗거는 너무 쉬우니까.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집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집단인데 이 집단 안에 남학생이 4명이 있어요. 여학생이 6명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내가 남학생 2명을 뽑을 거야. 뽑는 데잖아. 배열은요? 배열한단 말이 없네요. 배열한단 말이 없이 그냥 뽑는다로 돼 있으면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조합이라는 얘기죠. 그럼 남학생 2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남학생만 뽑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럼 남학생 대상이 4명이잖아. 이게 전체 대상이에요. 전체 4명 중에 뽑았던 학생 또 뽑지 않고 그 중에 2명을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4C2. 정의를 괜히 설명드린 게 아니고 정의는 니네들한테 괜히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아까 막 멋부리려고 뭐 이렇게 표 그려놓고 뭐 여기 NCR 여기 뭐 서로 다 뭐 전체 대상 N개 서로 다른 N개 중복하지 않고 뭐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지 않는다. 이게 NCR 이렇게 한 멋부리라고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런 말 할 때 자연스럽게 이해하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전체 대상 4명 중에서 중복 없이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4C2. 그럼 여학생 6명 중에 중복 없이 2명의 여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6C2.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쉼표. 쉼표는 보통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뽑고 동시에 이렇게 뽑아라.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곱셈한다. 됐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4C 빨리 계산합시다. 4부터 내려가면 자연수 2개를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걔를 2팩토리얼 2로 나눈다. 더하기 6C 6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2번 곱하되 2로 나눈다. 그럼 2분의
12 플러스 30 2분의 42 21 이게 정답이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네. 아, 곱하는 거 왜 뭐지? 미안합니다. 곱하는 거였죠? 네. 그럼 약분해야 되죠. 이렇게 약분 3 여기 약분은 2 2, 5 10 3, 3은 9 정답은 90 미친 짓 할 뻔했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문제 비슷할 것 같고요. 복잡한 조합의 수,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뭐 특정을 포함하냐 안 하냐 뭐 이거보다 그냥 문제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만 일단 볼까요? 자, 7개의 문자 중에서 27번 AB를 반드시 4개, 그러니까 7개의 문자 중에 이게 대상이죠. 전체 대상 7개, 서로 다른 7개. 그 중에 중복 없이 4개의 문자를 선택. 그럼 중복 없단 말이 없는데요. 보통은 중복한단 말이 없으면 보통 중복하지 않는 겁니다. 중복하면 중복한다 말을 써줍니다. 중복하여 뽑아낼 때 이렇게 써줘요. 안 써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중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4개 문자를 선택. 4개 선택. 근데 그 4개 문자를 쭉 보니까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뭐 배열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조합이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4개를 뽑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원래 정답은 7C4가 정답일 거예요. 서로 다른 7개 중에 중복 없이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7C4. 이 계산은 7C3과 같죠. 7,4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7,3을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27번. 알고 보니 그렇진 않아요. AB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이 4명 중에 AB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AB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란 얘기네. 요거. AB는 뽑힌 거잖아. 내가 임의로 뽑을 수 없는 거예요. 벌써 뽑아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2명, 4명이 아닌 2명을 선택한다는 것뿐 아니라 대상이 틀려진 겁니다. 이제는 AB가 사라졌잖아요. 서로 다른 몇 개가 되죠? 서로 다른 5개가 됩니다. 그 중에 중복하지 않고 몇 개 선택? 2개 선택으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27번은. 정답은 5C2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값. 원래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1이죠. 그 정답은 10가지가 27번의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28번 A를 반드시 포함한다. 몇 개 중에? 4개 중에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꼭 A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뭔 상관이야 지금은. 배열은 신경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한 자리에 A가 들어갔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는 여기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대상 6개 중에 중복 없이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6 없어지고 20까지. 이게 28번의 정답이고요. 30번 CDE를 반드시 포함. 뭐 CDE 뭐 이번엔 3명 뽑는 거죠. CDE 그럼 몇 명만 남았어요? 4명 뽑기로 했는데 그 중에 벌써 3개를 뽑혔잖아. 그럼 하나만 뽑으면 되네. 이 하나에 대한 경우의 수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서 뭐 복잡하다고 되는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함하냐 포함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뭐 이런 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옆에서 오는 건가요? 똑같은 문제인데 옆에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네,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AB는 반드시 4명 중에 AB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AB는 뽑혀온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야, 난 F는 보기 싫더라. 그럼 F는 나한테 내 선택이 없는 거예요. F는 생략된 거죠. 그럼 남아있는 대상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7개 중에 3개 뺐으니까요. 2개는 선택됐고 하나는 내가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4C2 4 곱하기 3을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값
정답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도형의 개수 구하는 것 뭐라 써 있는데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그냥 바로 이 문제 그냥 바로 갑시다. 굳이 저게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나오니까. 오른쪽 그림같이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어요. 다음을 구합니다. 38번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잘 봐. 직선을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합니다.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니까 점이 2개 필요해요. 그럼 2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결국 2개를 선택하겠다. 어디에서? 중복하진 않으며 몇 개 중에서? 5개 점 중에서.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선생님 5개 중에 일단 2개를 뽑는데 중요한 건 이게 배열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순열과 조합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합 파트 배운 데서 무조건 조합으로 문제 푸는 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배열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직선 AB랑 직선 BA는 다르면 순열이야. 같으면 조합이고. 같아 달라. 직선 AB, 직선 BA 같아 달라. 응? 뭐라고? 같잖아. 이거 뭐 고민을 해. 이거 같지 않습니까?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뒤 순서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달라야 앞뒤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앞뒤 순서를 바꿔봐도 답이 똑같네? 답이 똑같다는 얘기는 배열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앞뒤 순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직책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야.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배열하지는 않는구나. 직선이니까. 따라서 OC2가 됩니다.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2로 나누면 정답 10가지가 되고, 만약 이게 직선이 아니라 앞에 반자가 붙어요. 반직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직선 AB랑 이 표현이 이거죠.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같나요? 다르나요? 이건 다르죠. 그건 다르다 배웠잖아.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반직선 AB는 이렇게 가는 게 반직선 AB고 반직선 BA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반직선 B예요. 서로 다르잖아요. 얘는 앞뒤 순서가 중요해. 반직선은. 그래서 반직선짜리 반자가 이렇게 반 앞에 반이 붙어서 반직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OP2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뽑아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순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NC가 정답이에요. 이 N은 점의 개수, 총 점의 개수. 네, 책에 위에 보면 개념 써있죠? NC. 총 5개 점이 있으니까 OC. 6개면 6C.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3점을 꼭지 말하는 삼각형 개수. 삼각형 구하려면, 삼각형 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땡땡땡. 삼각형 A, B, C. 이게 점 3개 필요하잖아.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네? 근데 어디서? 중복 없이. 몇 개? 5개 중에 선택. 그러면 OC3이냐, OP3이냐인데, 삼각형은 잘 봐. 삼각형. 여기가 ABC로 치죠. A, B, C, D, E 중에 이렇게 3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B와 삼각형 BAC와 삼각형 BCA와 삼각형 CAB와 삼각형 CBA는 다 다른 거야? 이건 알파벳 순서만 다르잖아요. 읽을 때 ABC, ACB, BAC, BCA, CAB, CBA. 그냥 이거 하나인데? 그럼 이 6개의 배열의 의미가 없네요. 결론은 삼각형도 알파벳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열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OC는 OC3은 OC2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OC 5 곱하기 4 2팩토리얼. 정답은 얘도 10가지 이렇게 돼요. 전에 삼각형 그리면 총 10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4점을 이어서 만드는 사각형 개수. 뭐 똑같죠? OC4겠네요. 왜 사각형은 뭐 사각형도 맞아요. 사각형 ABCD나 어차피 이게 4점을 이을 때 알파벳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각형 하나만 그려지는 거니까. 얘는 OC1로 계산한다. 미친 척하고 또 OC4 계산하지 말고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평행사변형 문제
밑에 걸 할까요? 요거는 교과서마다 다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4개인가요? 5개 그어져 있을 때 여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거 일일이 세개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평행사변형 이거 하나죠. 하나, 둘. 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걸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가장 작은 게 8개. 그 다음에 이렇게도 평행사변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이렇게도 봐요.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다 세? 일일이 세야 되잖아. 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직선이 하나 늘 때마다 그 귀찮으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가로로 직선이 몇 개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합니다. 1번 직선, 2번 직선. 세로로는 직선이 몇 개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합니다. 1번 직선, 2번 직선. 이렇게 진행하면 그 내부의 저절로 평행사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됐니? 자, 잘 봐봐. 이제 번호를 매길게. 여기 직선 A, B, C, D, E라고 합시다. 이렇게 직선 이름을 정했어요. 됐니?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여기서 내가 평행선 만들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로 직선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합니다. 그럼 세로 직선은 총 세로 직선이 몇 개 있죠?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뽑았던 거 또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중복 없이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2개를 뽑아야 돼요. 저 5개 중에 어떻게든 2개를 뽑아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OCE요. 선생님 근데 2개 뽑은 거 배열을? 아니 사각형 그릴 때 이렇게 사각형 그리나 이렇게 사각형 그리나 그리는 순서가 중요해요? 세로 그릴 때 꼭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겁니까? 순서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그 5개 중에 여기는 A, B, C, D, E 5개라는 직선 중에서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저절로 세로선 2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대신 세로선만 가지고 평행선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가로선을 뽑아내야 돼. 가로선 몇 개 있죠? 3개. 중에 뽑았던 거 또 뽑지 않고 몇 개 뽑아야 되죠? 가로선 2개 뽑아야 돼요. 가로선 2개 선택. 근데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얘는 3CE. 그럼 남은 건 이 계산을 처리할 때 5CE랑 3CE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인데 세로 직선 뽑으면서 동시에 가로 직선을 같이 뽑아야 되죠. 같이 잇따라 뽑아야 됩니다. 뭐 하나 뽑으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면 합이지만 둘 다를 선택해야 되는 케이스면 곱이잖아요. 곱. 정답은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것 곱하기 3 곱하기 2를 2로 나눈 것.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평행선 문제는 교과서마다 다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끝났나요? 끝났습니까? 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교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에게는 8분의 시간이 남았네요. 네, 이수신 장군처럼 소신에게 12척의 뭐 배가 남았습니다. 우리한테는 8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수업을 빨리 끝낸 적이 내 기억에도 별로 없어요. 늦게 끝내는 건 굉장히 툭 하면 늦게 끝내죠. 오히려 늦게 끝내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근데 빨리 끝낸 적은 없는데 뭐 방학도 없고, 네, 방학 동안 또 여러분이 이 더운 날씨에 학원 나와서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으니까 오늘은 니네가 보기에는 선생님 뭐 8분 빨리 끝내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색내시지 할지 몰라도 내 기준에서 내가 기준에서 수업을 빨리 끝내는 건 나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공부하는 고생하셨으니까 교재 끝난 거를 기점으로, 물론 아직 채점도 낳고 했지만 일단 진도가 끝난 걸 기념으로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니까 집에 가셔서 요거 마무리 잘 하셔서 금요일로 와서 채점 마무리하고 이제 점검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잠깐만 일로 와봐.
강의 다 봤어? 밀린 강의. 근데 월요일날 내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문자 할까 하다가 할머니 댁 갔다 왔다고 하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또 그까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말은 안 했는데. 여행 갔다 왔어? 아, 가족들이랑 이렇게 그냥 여름 여행? 할머니 댁 간다고 그래요? 일요일까지 할머니 댁 갔다가 바로 여행 갔어요. 일요일날. 아, 일요일날 할머니 댁 갔다가 할머니 같이 안 가시고? 왜? 이만 같이 가지.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할머니 고생스러우실까봐? 일단 이거 이것도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셨으니 야, 나 같아도 너 도대체 뭐하고 있냐 소리가 나오지. 이거 뭐 하나도 안 돼 있잖아. 뭐 했어 도대체. 이거 언제 다 끝낼까 이거.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오늘 다른 스케줄 없으면 여기 이쪽하고 오늘 배우는 조합 있지, 그거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더 이랬어 또. 아이 자식이 진짜. 교재 관리 참. 네. 일단 강의 틀어줄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봐. 그리고 이거 성실하게 했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볼 거야. 핸드폰은 집에 지금 누구 계셔? 지금요? 네. 그러면 너 오는 시간 또 맞춰서 기다리실 테니까 문자해. 수학학원에서 그 밀린 강의 좀 보다가 밀린 공부 좀 하고 가겠다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수학학원에서 조금 밀린 거 공부하다 간다고 말씀드리고. 소설 써?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와서 볼 거야. 체크해 볼 거고, 풀면 강의 들으면서 바로바로 연습하고. 아마 이거는 무리함수 앞쪽에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아. 찾아봐. 27번. 난 찾아봐. 27번 어딘가. 무리함수. 거기까지 안 갔어. 무리함수야. 27번. 그런 것 같아. 번호 있으니까. 어차피 너도 안 돼 있으면 이거 보고 복습하면서 하나씩 익혀봐. 요 강의 다 들으면, 듣는 것뿐 아니야. 듣고 거기 간단한 대표 문제도 있지. 같이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푼 걸 따라 쓰라는 게 아니고, 설명 듣고 알아들었으면 잠깐 멈추고 네가 먼저 풀고, 푼 거를 선생님 이제 풀이고 나올 거 아니야. 먼저 풀어놓고, 알겠으면 먼저 풀어놓고 확인해보고, 모르겠으면 설명 다 듣고 다시 풀고. 그래서 일단 강의랑 대표용들은 다 풀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자, 그럼 오셨다 하자. 너도 좀 쉬어야지. 통역일은 오늘 여기까지고, 교재 마무리 해야 된다? 알겠지? 조금 네가 너도 좀 빠뜨린 게 있어서 교재가 조금씩 밀리고 있어.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이제 금요일 날은 정확히 검사해서 또 밀려있어 말했지만, 이제 주말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조금 밀린 거를 마무리 잘 해놔야 돼.
그래서 밀리면 또 금요일날 너도 좀 남아서 해야 되니까 밀리지 않도록. 집에 가서 공부 문제 풀다가 잘 안 되면 바로바로 강의 보면서 체크해보고. 고생했어요. 뭘 쳐다봐. 넌 다 해야 돼. 너무 저번 강의도 안 들었다고 했지. 너 패드 어쨌어? 응? 그럼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으로 일단 강의 봐. 너. 지금 니 거 핸드폰 가져왔어. 딴짓하다가 적히면 죽여버린다 너. 그때는 핸드폰도 압수할 거야. 윤지도 5분 쉬었다가. 그래 고생했어. 5분 쉬었다 가자. 저기서 꽂아. 네 거랑 내 거랑 윤지 거랑 3개 사와. 네. 윤지, 태윤이가 너 음료수 사준대. 뭐 먹을 거야? 빨리 얘기해. 아니면 없어. 하나, 둘, 셋. 아이스티요. 아이스티. 난 뭐 이게 마시면 힘나는 거 없어? 뭐 뭐냐 뭐 비타민 음료 뭐 그런 것 중에 뭐 있잖아. 일단 뭐라 내가 가서 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힘 없을 때 먹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아무나 사와 그냥.
네, 어머님, 주윤이 핸드폰이 아직도 꺼져 있네요. 네. 아, 네. 네, 오늘은 3시 30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아니, 매일 오던 시간표로 아마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네. 네, 화수금입니다, 수업은. 근데 이게 시간표가, 원래 화수금인데요. 이게 시간표가, 이게 방학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 이제 나갈 때 화목은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서 학원에서 이제 4시 반에 수업을 했던 거고, 수요일 날은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오고 바로 수업을 하면 3시 반이라, 그래서, 네, 원래 시간표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화수금에서 수요일만 3시 30분이고 화목은 4시 30분이에요. 근데 이걸 주윤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지금까지 매번, 네. 네. 아니 근데 저번 주도 이 시간에 왔었고 매번 이 시간에 왔었던 시간표라, 이게 이번 주만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여보세요? 주윤아. 너 왜 그러냐? 뭐 매주마다 잘 챙겨오더니 왜 화목은 4시 반이고 수요일은 3시 30분이잖아. 너 원래 시간표가 매번 그랬었고. 저번 주도 매 시간에 그 시간에 잘 챙겨오더니 왜 이번 주는 왜 갑자기 헷갈린다고 그래? 아니, 네가 저번 주나 이제 방학 들어와서 우리가 이 시간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 학교 나갈 때 니네 수요일 날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3시 30분에 수업했던 거고, 화목은 학교가 늦게 끝나니까 4시 반에 수업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표를 안 바꾸고 우리가 방학에 그대로 왔고, 저번 주까지 네가 이 시간표에 맞춰서 왔었다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번 주 들어와서 왜 시간표 헷갈린다고 그래? 네. 네. 어제는 4시 30분이었습니다. 네. 네네. 아니, 어머님, 4시, 그러니까 화목은 4시 30분이고요. 수요일만 3시 30분입니다.
이게 학기 도중에 저희가 학생들 수업 학교 시간 맞춰서 짜놓은 시간표고 방학 때 이거 시간표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네. 네네. 네. 네, 이게 얼른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뭐 보강도 저번 주에 일단 나오라고 그랬는데 주윤이가 좀 그것도 좀 까먹어서 안 그래도 어제 나오면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보강을 챙겨오다가 한 번 남았는데 한 번 보강 챙겨야 될 거를 주윤이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까먹어서 오늘 오면 그 까먹었던 보강에 대해서 어제 오면 까먹었던 보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연락이 안 돼서 못 오는 바람에 얘기를 못 했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지금 바로 가라고 하면 네네. 4시 정도나 가게 되면 네. 5시 20분 그러니까 그 영어 보강이 있다고 네. 했더니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출장하고 이제 내일이 네. 20분 했어요? 네, 그러면 더 좋죠. 예, 그러면 얼마나요? 저희가 수업은 저는 내일 이제 그냥 내일은 뭐 한 2시나 네, 그렇게 뭐 3시나 그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시간 뭐 따로 걸리는 건 없으니까 준이가 내일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시에 일찍 가라고 할게요. 네. 너 이제 할수 있을 때 빨리 하고 있으면 또 계약이잖아. 집에 가서 화요일날 안 한 거랑 저번에 안 한 거랑 다 하라고 할 수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지금 보낼게요. 네. 응. 둘 중에 아무거나 응. 아니, 저기는 줬어요. 너는 둘 중에 아무거나. 네가 먼저 골라.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네가 먼저 고르라고. 이제 뭐 사올지 너 몰라서 먹는다고 그랬잖아. 제가 물어본 빨리 골라.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싫어해. 네가 먼저 골라. 남는 거 내가 먹을 거야. 뭐 먹을지 난 둘 다 좋아해. 아, 저는 상관없으니까. 진짜 쌤 좋아하시는 거.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고르는 걸로. 아니 그러면 이긴 사람이 포인트 먹고. 이긴 사람이 이거 먹고 진 사람 이거 해서 가위바위보. 됐지? 그거 먹고 파워해. 야, 이 새끼 뭐 이쁘다고 이런 걸 사줘. 그냥 아무거나 캐놈 하나 사오지. 네, 아이스티는 뭐 이쁘다고 이런 걸 사주나? 고맙다고 해. 너 했다고? 너 사준다고 막 컴포즈까지 갔다 와서 또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공부 똑바로 하라고 태훈이가 사준 거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딴짓하지 말고. 좀 이따 가서 딴짓하면 보이면 이 아이스티 네 얼굴에 부어버릴 거야. 어디 오면 오늘 아이스티를 샤워 한번 해볼래? 괜찮겠는데? 달콤하고 좋겠어. 머리만 쩍 찌고 괜찮을 것 같다. 네, 너무 좋아요. 어디 딴짓만 해봐. 정건우 어디야? 뭐 끝나고? 뭐가 끝? 태권도를 왜 이 시간에 가? 그럼 뭐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빨리 와 얼른.
야, 김주현이 얘는 왜 이러냐? 아니, 우리가 맨날 지금 시간표가 화목은 4시 30분이고 수요일은 3시 30분이잖아.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집에서 지금 엄마 난리 나고 막 엄마랑 싸우고 오늘 몇 시 오는지 몰랐다고. 아, 주인이 잘 까먹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저희가 찾아가고 오늘 수학학원 가는 날이냐고 영어학원 가는 날이냐고 오늘 시간도 몇 시냐고 맨날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방학 때 알아서 잘 나왔었잖아. 왜 이번 주에 갑자기 헷갈리는데 저번 주까지 잘 나오더니. 자기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 안 해요, 저는. 수학학원 기간에 쓸데없구나. 와, 나 상처 심하게 받았네, 김주현. 전건우도 지금 어디 뭐 태권도 들렀다니 바로바로 온다는데. 넌 왜 늦었어? 어디 되겠어? 이제 지각하는 놈들 다 싹 다 남겨서 아주 그냥 아주. 기다려야 되겠는데? 지금 애들이 오는 중이라. 건우도 지금 오는 중이고, 주인이도 지금 부랴부랴 오는 중이고. 질문 있으면 일단 질문 좀 받아봅시다.